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 11월 4주차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어서 오세요. 남원강님 와주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고 효율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시작 전에 안내드리는 4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을 하시면 지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에 지마켓 비즈니스라고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신 분들은 뉴스레터, 지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이메일로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지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곧 시작하나요? 네, 저희 시작했어요. 저희 라이브와 채팅창에 조금 시간 차이가 있죠. 양나무님도 오셨네요. 은섭하더님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출석 체크 링크 나가고 있죠. 네, 출석 체크 링크 2시에 시작합니다. 저희 라이브는 항상 2시에 시작하고요. 출석 체크 링크로 출석 체크 해주시면 저희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해드리고 있죠. 20분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출석 체크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라이브 교육 문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금 라이브 그 링크에도 떠 있는데 매주 화요일 라이브 시작 30분 전에 라이브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시작합니다라는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잭린님 안녕하세요. 신호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또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매일 시작하는 코너가 있죠. 그 전에 오늘 날씨 어떠셨어요? 너무 조금 쌀쌀해졌죠. 그래도 언제 겨울이 진짜 겨울이 오려나 했는데 오늘 비도 오고 우박도 오고 내일은 눈 소식도 있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는 길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길에 사고가 많이 나서 구급차도 많이 오고 근데 좀 빗길 운전하시는 분 계시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사고를 2개나 보고 와서 굉장히 막혔어요. 그래서 라이브 시간에 늦으면 안 돼서 조마조마하고 왔는데 안전이 제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영님. 저희 시작 전에 하는 코너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광고성 임원이 적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판매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저희 혹시 스레드 아세요? 스레드라고 아시는 분 또는 스레드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계시면 댓글창으로 한번 남겨주세요. 스레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시죠? 메타에서 만든 텍스트 기반의 SNS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갑자기 트위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PJ님은 하고 계시군요. 짧고 간결한 텍스트 위주의 SNS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는 500자까지 적으실 수 있고요. 물론 사진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고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인스타에 광고 많이 떠요. 맞아요. 요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 보면 중간중간 스레드 글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 스레드의 특징은 관심사 기반의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스레드 들어가서 어떤 특정 글을 읽어요. 특정 글을 읽으면 그 다음부터 그 관련된 글을 막 보여줘요. 그만큼 알고리즘을 잘 따라가는 S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서로의 그 텍스트로 소통을 좀 중시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제가 써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스레드 마케팅이다라고 해서 스레드가 굉장히 핫한 그 SNS로 구상을 하면서 스레드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레퍼런스를 좀 살펴보니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회사의 대표야. 그 스레드가 우리 약간 반말을 베이스로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스레드는 좀 특이하게 다 같이 반말을 해요. 물론 이제 존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존칭하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좀 반말을 하고 있는 SNS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회사의 대표야. 또는 나는 어떠한 제품이 좋아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일단 대표나 회사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진정성을 좀 많이 어필을 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런 점을 만들었어. 또는 나는 뭐가 좋아서 이걸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제품 개발 스토리나 이런 과정을 좀 스레드에 많이 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거나 1+1 이벤트를 진행해 또는 프로모션이 있어
행사 기간이야 라는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또 스레드에 계속 많이 올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친이라고 하죠. 스레드의 친구들, 스친님들이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어디서 홍보하는데 뭐 얼마나 할인하는데 얼마나 프로모션 하길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글과 사진에 내 제품을 좀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레드가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초창기라고 하면 뭐 1년, 뭐 6개월 전, 1년 전일 수 있지만 지금도 스레드는 아직 노다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 좀 특이했던 게 어떤 분이 나 1000개 사입을 했는데 뭐뭐 때문에 뭐 잘 안 되게 됐어. 그래서 나 이거 못 팔고 지금 막 내 창고에 계속 쌓여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올리면 정말 착한 스치님들이 뭔데 내가 사줄게 막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도 보셨고 나 이거 내가 정말 너무 좋아서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제품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진이 얼마 안 남어. 근데 그래도 나 이 제품 좀 알리고 싶어. 나 정말 이 제품 잘 만들었다? 그냥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어필만 하면 뭔데 궁금해? 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사줄게. 막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레드가 좀 굉장히 재밌는 SNS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희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스레드 지금 연예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아는 큰 대형 브랜드의 대표님들도 많이 실제로 스레드를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주 언니님께서 저도 스레드에서 샀어요. 맞아요. 그래서 스레드라는 이제 이 SNS를 이번 주 트렌드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스레드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은 스레드가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좀 드러내기가 부끄러워라고 하신다면 그냥 다른 특정 주제로 계속 글을 쓰시다가요. 제가 이러신 분도 봤어요. 오늘은 화장실을 꾸몄는데 이 조명 화장실을 꾸몄는데 뭐 이렇게 꾸몄어라고 사진을 살짝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그 조명 어디서 샀어? 그 제품 어디서 샀어? 이렇게 질문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 땡땡땡이라고 검색해서 샀어. 또는 땡땡땡에서 샀어. 이게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판매자다라는 걸 노출시키기 싫으시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내 제품을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G마켓에서 슈퍼딜에서 샀어. 또는 뭐 옥션에서 싸게 샀어. 이렇게 쿠폰 되니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한다 보면 내 제품을 좀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레드에 대한 채널이 앞으로 좀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트렌드에 민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셀러이기 때문에. 지난주 과제 제출하셨나요? 제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계산해서 뭐 로아스를 넣어주세요. 판매가 원가를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과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단답형으로 숫자로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이제 답변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장 처음으로 과제 제출해주신 분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과제 제출하신 분들은 어때요? 2만 원 광고성 임원위를 받으실 수 있죠. 오늘도 과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하신 분 중에 제가 한 분 선정해서 2만 원 광고성 임원위 드리고 있으니까 과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과제 제출자분 중에 광고성 임원위 받아가실 분은 LIX로 시작하시는 분. 뒤에 스토어입니다. LIX 땡땡땡 스토어. 오늘 오셨나요? 가장 먼저 과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대표님께 광고성 임원위를 지급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링크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교육 출석 체크는 광고성 임원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참여해보세요. 라고 해서 해당 폼으로 정보 작성해주시면 저희가 광고성 임원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다시 볼 수 있나요? 비공개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라이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잭린님 강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혹시 강의 송출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잘 보이고 계시죠? 강의 잘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입니다라고 해주세요. 잭린님께서 링크가 혹시 잘못되셨나? 안 보이시면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공주 언니께서 스레드에 샀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송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라이브 광고 효율 이대로 괜찮을까? 그죠? 광고 효율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하시면요. 내 상품의 마진을 확인하고 적정 광고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 노출 지명, G마켓 옥션에서 광고 노출 지면을 선택하고 키워드 제외를 통해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이 첫 번째, 내 상품의 마진을 확인하고 적정 광고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대표님들도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진짜 내가 이걸 팔아서 얼마 남는 거지? 그리고 광고를 돌렸을 때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걸 딱 알려주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광고를 돌려서 매출이 나면 그냥 매출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정확히 얼마를 벌고 있지에 대한 거는 잘 계산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좀 이 부분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지금 라이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세로 고침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세로 고침 눌러주시면 잘 보이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세로 고침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자 보세요. 첫 번째, 내 상품의 진짜 마진은 해서 첫 번째 순마진 계산하기. 두 번째, 내 상품에 맞는 적정 광고 수익률. ROAS, 로아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아스 구하는 방법. 이 로아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광고 마진과 총 영업이익 구하기. 그다음 두 번째는 광고 효율을 높여보자라는 거예요. 광고 효율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광고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광고 노출 지면을 효율적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상품의 진짜 마진은 얼마일까요? 제가 그냥 내 상품의 마진은 얼마일까요가 아니라 내 상품의 진짜 마진은 얼마야? 라고 적어둔 이유가 있겠죠. 자, 마진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위탁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입하시는 분들도 대충 매출의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내 마진은 몇 프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보세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실제 나의 이익이죠. 근데 이 비용은 제품 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가 플러스 배송비. 자, 배송비 고객님한테 받는데요? 저 무료 배송 아닌데요? 라고 하셔도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가 또 별도로 플랫폼마다 있습니다. 우리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3.3% 수수료가 들어가죠. 고객님께 3,000원 배송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3,000원의 3.3%는 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인 거예요. 배송비 있고요.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카테고리 수수료 있죠. 제품 판매되면 우리가 G마켓 옥션에 지급해야 되는 차감하고 정산받는 그 수수료가 있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 플랫폼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 있고요. 그 외에 부대 비용 있어요. 부대 비용 뭐가 있을까요? 부대 비용 뭐가 있을지 그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 우리 이제 그 스마일 배송 입고할 때 바코드 들어가잖아요. 바코드 용지 비용이라던가 부착하는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 다 부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경우에는 제품을 포장할 때 조금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나갑니다. 그럼 맞아요. 오인이님 박스도 맞죠? 그래서 저도 박스도 그냥 일반 박스 플러스 리본까지 붙여서 나간다. 스티커까지 붙여서 나간다. 이런 것들이 다 부대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서비스로 주는 거? 서비스로 준다 해도 그 서비스 비용 자체도 우리의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 인건비까지. 그래서 이런 부대 비용을 사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건비를 어떻게 상품당 쪼개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또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팔릴 때 박스 하나의 단가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을 좀 타이트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내 원가에 녹이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또 이 부분, 텍스. 부가세가 있고 종소세가 있죠. 근데 종소세까지는 매출에 따라서 너무 내는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세무특강 때도 세무 라이브 때도 진행을 했잖아요. 매출 마이너스 매입의 10%는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저는 직장인이었잖아요. 아마 직장인이었다가 온라인 셀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직장인은 이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어요. 그죠? 부가세 별도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다 부가세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별도로 생각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물건을 팔아서 정산받고 그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온전히 제 이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매 분기마다 또 반기마다 이렇게 나라에 이 10%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10%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 10%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에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 100만 원 내 수익이야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존재를 이 부가세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통장에 들어온 정산 금액의 10%는 세금 통장으로 따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의 팁이니까 아직 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정산했는데 옥션에서 나에게 뭐 1,000만 원을 정산해줬어. 정산된 금액이 1,000만 원이야. 그럼 그 안에는 물론 원가, 그 제품 원가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판매가를 이제 정산해주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는 따로 세무통장으로 빼놓습니다. 왜? 부가세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우리 종소세도 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그냥 아예 10%를 따로 세무통장으로 분리해 두시면 세금 내실 때 조금 이제 덜 놀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 현금 흐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원가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용 부분을 그냥 단순히 내 원가와 배송비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야 선생님, 저도 통장 만들어야겠어요. 네, 허우리뷰님 안녕하세요. 네, 이미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이 마진 계산기 제가 지난주 과제 제출란에 이제 첨부가 되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져보셨나요? 이 마진 계산기를 살펴보시면 이제 수수료 부분이라던가 뭐 택배비 수수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팔았을 때 여기 건당 판매 이익 보이시죠?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았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보통 뭐 6,000원에 공급을 받고요. 6,000원에 공급을 받고 내가 10,000원에 판다라고 하면 그 이익률이 얼마죠? 보통 그냥 딱 여기만 봤을 때 원가율이라고 했지만 반대죠. 이 마진율은 40%예요. 저 40% 마진 받았어요. 40% 마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마진율이거든요. 40% 마진율이에요. 근데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면 결국엔 순마진율이 27%까지도 떨어집니다. 뭐 이 택배비를 판매가에 녹인다라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3,000원에 3.3%가 아니라 이 판매가에서 또 빠지니까. 그래서 40% 마진으로 소싱을 했지만 사실상 순마진은 27%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벌어가는 금액이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아요? 4,000원 남잖아요. 4,000원이 아니라 2,701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서 내가 이 제품 하나 팔았을 때 정말로 순으로 얼마 남는가 이걸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그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내 상품에 맞는 적정 광고 수익률은 얼마일까?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광고를 안 하고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플랫폼이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오픈마켓, 폐쇄물 다. 폐쇄물도 요즘엔 광고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품에 맞는 적정 광고 수익률.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광고를 안 돌릴 수는 없으니 그래도 광고를 돌리면서 매출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익을 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고비만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겁니다. 이 과제 제출하실 때 그 과제 제출 폼을 보시면 이 건당 판매 이익 밑에 빨간색으로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손익분기 로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손익분기 로아스.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댓글창에 오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미 이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수적으로 조금 약한가 봐요. 그래서 손익분기 로아스가 뭐야? 일단은 우리 로아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ROAS. 자, 로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로아스란 광고 투자 대비 수익률. 막 이런 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사실 회계 전공 재무 출신인데도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광고비 쓰고 매출 얼마 나왔어? 이거예요. 훨씬 쉽죠? 너 광고 10,000원 썼니? 매출 얼마 나왔어? 요거 물어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너 로아스 얼마 나왔어? 나 10,000원 쓰고 300% 나왔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광고비 쓰고 매출 얼마 나왔어? 라는 이야기죠. 네. 은서파더님, 제가 이제 은서가 제 딸입니다. 은서파더님, ROAS 오늘 배워 가시네요. 네, 은서 저희 딸입니다. 네, 파더가 오셨네요. 자, ROAS란 광고비 10,000원 지출했을 때 광고 매출로 50,000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자, ROAS 50,000원 나누기 10,000원 곱하기 100 하시면 500. 이거 이제 이 산수를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겠죠? 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광고비 10,000원 쓰고 광고 매출이 50,000원이 나왔다고 하면요.
우리 로아스는 500%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매출, 광고비로 나눈 다음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그냥 일반적인 로아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잠시만요. 마진 계산기 어디서 다운받나요? 저희 지난주 과제 제출에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었는데 아마 이번 주는 또 그 과제 제출란의 폼 양식이 바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따로 전달 드려서 이번 주 과제 제출란에서도 또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삶이 힘들지라도님. 그래서 저희 라이브 종료되시고 라이브 과제 제출하는 폼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천초님. 상품 가격 배수에 할인율 적용해서 상품 올렸는데 제가 프로모션 신청한 적도 없는데 할인율이 추가 적용되어 나오던데 제가 신청 안 해도 할인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나요? G마켓 옥션은? 이게 아마 판매자 할인 동의를 해주시면 G마켓 옥션에서 그 할인을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 할인 동의에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부해 두시면 괜찮은데 아마 동의함 쪽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G마켓 옥션에서 추가적으로 좀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 로아스 말고 손익분기 로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손익분기 로아스는 아까 로아스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 파일을 한번 같이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파일 잘 보이나요? 화면에 잘 보이죠? 그냥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분명 이거는 그냥 아무나 가지고 온 거예요. 논이비누가 있는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논이비누 적고요. 이제 공급가를 하나에 6,000원에 받았어요. 판매가 6,000원에 판매가가 10,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비누네요. 그죠? 판매가가 10,000원이야. 이럴 경우에 저의 마진은 제품 마진은 40%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하나씩 같이 볼 거예요. 자, 택배비는 3,000원 받을 거고요. 얼마 이상 무료 배송 이거는 조금 논외로 할게요. 3,000원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택배비 수수료 이만큼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나는 이걸 하나 팔았을 때 이 정도 남는데 자, 370% 이게 저의 손익분기 로아스다. 손익분기 로아스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광고를 돌려서 로아스가 책정이 될 거예요. 우리 광고 리포트를 보면 수익률은 얼마다, 로아스는 얼마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370%가 넘어야 이 광고 로아스가 370%가 넘어야 나는 돈을 벌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 로아스가 370이 넘지 않으면 나는 광고비로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삼천초님 제가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제가 가지고 왔죠. 이 밑으로 한번 볼게요. 광고 마진 계산하는 이 부분 같이 볼게요. 자, 제가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서 광고비로 2만 원을 썼어요. 2만 원을 썼고요. 광고비를 2만 원 쓰면요. 우리 광고 리포트에 로아스가 나옵니다.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률이 나왔는데 여기 한 500% 나왔단 말이에요. 500% 나오면 자, 우측에 영업이익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럼 저는 이 제품을 광고비 2만 원 쓰고 로아스를 500% 내서 나는 7,000원을 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370%가 저의 손익분기 로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손익분기 로아스를 넘어가지 않으면요. 저는 이 광고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물론 매출은 나왔겠죠. 매출은 나왔겠지. 자, 한번 볼게요. 자, 광고 로아스를 제가 370으로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매출은 7만 원 나왔어. 나 7만 4천 원 벌었어. 이게 아니죠. 7만 4천 원 번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도 벌지 않은 거예요. 광고비 쓰고 그냥 또이또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일 슬픈 상황. 370이 안 나왔어. 아슬아슬하게 350%가 나왔어. 그쵸? 근데 매출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는 이래요. 7만 원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7만 원 번 게 아니고요. 우리 지출한 광고비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보이시죠?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2만 원으로 세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광고를 돌려보세요. 한 달 광고, 하루에 광고 10,000원만 돌려도 광고비가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익이 3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광고를 돌리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그냥 0원이라도 되겠지. 그 영업이 매출이 안 나오기라도 하겠죠. 근데 광고비를 돌리면서 매출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광고비가 같이 마이너스 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보실 때 광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이 370이 넘어가는지, 이거는 이제 이 손익분기 로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의 제품마다, 원가마다, 판매가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고 광고 돌릴 때 370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열심히 째려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넘어가지 않는 광고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천초님, 판매가에 10% 부가세 적용 따로 통장에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실제 판매가만 아니까 보통 G마켓 옥션 판매가에 부가세 포함된 개념이죠. 네, 맞아요. 판매가에 부가세 포함된 거고요. 저는 왜 이걸 10%를 떼놓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어. G마켓 옥션에서 물건을 팔고 정산이 되면 수수료 차감되고 저희한테 입금이 되겠죠. 그 입금된 금액이 다 저의 수익은 아니에요. 왜? 제품 원가는 빠져있지 않잖아요. 그죠? 3만 원에 내가 물건을 팔아서 만약에 수수료 떼고 29,000원이 입금이 됐다고 하더라도 29,000원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 또는 이후에 또 사입해야 되는 금액, 원가는 또 빼셔야 되죠. 근데 저는 그냥 29,000원에 10%를 따로 통장에 빼놓습니다. 부가세 말고도 또 종소세 같은 것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건 저의 방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마진 계산기는 아마 저희 지난주에 과제로 나갔을 때는 딱 여기까지만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마진 계산기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라이브 다 진행하고 이 광고 마진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내려보면 제가 이 총 영업이익 계산하는 부분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필요하신가요? 댓글로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그 과제 제출란에 같이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영업이익 계산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 테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하십니다. 필요해요. 네, 이건 저의 방식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과제 제출란에서 추가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이게 공급가는 똑같죠. 6,000원? 6,000원 똑같죠. 근데 판매가가 너무 슬퍼. 8,000원이야. 조금 2,000원밖에 안 남긴 하죠. 여기로만 봤을 때도. 사실 이런 제품은 하면 안 되죠. 너무 마진율이 박해요. 그래서 보면 15%예요. 이 상품 원가랑 판매가만 봤을 때도 15% 나오면 25%가 나오면 하시면 안 되죠. 너무 마진이 박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로 봤을 때 쭉쭉쭉 보시면, 자, 이건 어때요? 손익분기 로아스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손익분기 로아스가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 더 올라갔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드리는 질문이에요.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한번 볼게요. 손익분기 로아스가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 이거는 이제 광고성문이 지급되는 퀴즈는 아니지만 한번 알고 싶어서 잘 이해를 하셨는지. 손익분기 로아스가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이게 370%가 좋은 걸까요? 850%가 좋은 걸까요? 높아야 좋으면 안 되는데, 그죠? 높아야 좋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막 반반 갈리고 있어요. 밥 먹는 김에 세계 여행님이 잘 맞춰주셨어요. 낮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제가 광고를 돌렸을 때 370%가 넘어가면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850%를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자, 똑같이 광고를 10,000원 썼다고 했을 때 여기는 10,000원에 370%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10,000원에 850%가 매출이 나와줘야 돼.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비교를 해봤을 때 370%만 넘어주면 이득이니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지. 근데 이거는 광고 열심히 돌려서 정말 효율까지도 잘 내야 돼. 850% 넘어줘야 돼. 이해되세요?
네, 850%가 넘어주기가 사실 그렇게 광고 수익률이 뭐 850%뭐 누구는 막 몇천 프로 나왔다고 하지만 이 350%, 400%, 500% 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손익, 분기, 로아스. 그냥 로아스는요 높을수록 좋아요. 그냥 광고 로아스는 높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매출이 빵빵 나온 거니까. 근데 손익, 분기, 로아스는요 적어야 좋아요. 적어야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적어야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반반 답변이 나오셔서 자 그럼 볼게요. 자 광고비를 제가 여기서 2만 원 똑같이 썼습니다. 창피해요 라고 하셨는데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손익분기점은 낮을수록 좋죠. 자 광고비 2만 원 똑같이 써볼게요. 이 두 번째 조건일 경우에 네. 아 지금 제가 전달 받았는데요. 네 댓글로 올라가고 있죠? 오늘 교육 영상 설명글에 마진 계산기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올려두셨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마진 계산기 파일 다운로드 받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라이브 중이니까 제가 소통을 하면 지금 아마 요청하시는 그 마진 계산기는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담긴 계산기일 거예요. 이거 올려주신 거죠? 네, 업데이트된 그 마진 계산기를 올려주신 거죠? 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 이어서 갈게요. 광고비 2만 원 똑같이 했을 경우에 자 로아스가 똑같이 350%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매출도 7만 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익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마이너스 10,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영업이익을 0으로 맞추려면 850%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광고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50% 이상의 그 손익분기가 나와줘야 나는 그때서부터 이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마진 계산은 시트에 없네요. 네, 이거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1, 케이스 2를 또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라이브 종료되시고 수정하실 때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자, 전기장판을 소싱했어요. 지금 우리 막 추워졌잖아요. 전기장판, 뭐 난로, 뭐 핫팩 이런 것들 다 잘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소싱했어. 판매가는 59,000원에 팔 거고 공급가는 3만 원에 받았어. 배송비는 3,500원이야 라고 했어요. 자, 넣어볼게요. 자, 배송비는 저희 일단 논외로 해보고 두 번째 전기장판 이거 공급가 3만 원에 배송비 3,500원까지 포함해서 무배로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얼마죠? 두 개 합치면 33,500원이죠. 33,500원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 판매가 얼마로 팔 거예요? 우리 59,000원에 팔 거예요. 전기장판. 그랬을 경우에 마진율이 한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수료 제외하고 쭉 넘어가면 하나 팔았을 때 요 정도 나와요. 이 경우에는 한 320% 정도 손익분기 로아스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광고비를 하루에 10,000원씩 써본다고 할게요. 그럼 곱하기 30 하면 얼마죠? 30만 원. 30만 원. 이 맞죠? 3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 스킵해 볼게요. 스킵해 보고 내가 이거 하루에 몇 개 팔 수 있을까? 나 광고비 10,000원 쓰고 이 전기장판 그래도 하루에 5개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5개 곱하기 30 하면 150. 예상되는 판매 수량을 넣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바꿨어요. 이거 150으로. 150 넣어보시면 광고비 이 100만 원 어디 있죠? 100만 원이 아니죠. 저희 30만 원 쓸 거잖아요. 30만 원. 자, 30만 원으로 고쳐주시고 하면 세후 이익이 200만 원 남는다.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제가 엑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봤을 때 광고비 30만 원 쓰고 세후 이익이 이 정도 나오려면 자, 이거 볼게요. 광고 로아스 30만 원 썼을 때 370% 나오면 일단 마이너스죠. 이거 잘못됐네요. 네, 이거 볼게요. 뿅. 아이쿠.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다 가지고 와볼게요. 제품이. 제가 여기 보고 네. 33,500원, 59,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요. 위탁택배비는 제외해줄게요. 무배로 우리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320%가 나오고요. 광고비 우리가 10,000원씩 30일, 30만 원 넣어보면 로아스가 320 나오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뜨죠? 이거 왜 320인데 마이너스 나오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소수점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그냥 아예 이렇게 가지고 오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320% 정도 나와야 내가 영업이익이다. 이 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 전기장판을 광고를 돌렸을 때 320.3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내가 이거를 하루에 몇 개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남는구나 라는 걸 계산을 하실 때 하루에 판매 수량 곱하기 30해서 월 판매 수량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광고비 내가 얼마 쓸 거야? 30만 원 넣었을 때 그래서 나한테 광고비를 제외한 세후 이익은 얼마일까를 계산하실 수 있는 양식 시트를 제가 이렇게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마진 계산기 다시 올려드렸다고 하시네요.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링크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해서 내가 이거를 하루에 몇 개 판매할 수 있을까 해서 총 판매 수량을 한번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그래서 광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와야 내가 돈을 벌겠고 내가 목표했던 그 세후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생굴 2kg를 판매를 할 거야. 지금 김장철이죠. 아마 이 김장 제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매출이 올라가실 텐데 김장철에 생굴도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우리 알죠? 굴보쌈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그 김장 딱 그 당일에 먹는 보쌈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시기 위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굴 2kg를 내가 얼마에 판매를 할까? 일단은 평균 판매가, 다른 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 평균 판매가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한번 볼게요. 진마켓 옥션을 들어가 볼게요. 생굴. 우리 일단 이제 광고도 볼 텐데 먼저 둘러보세요 부분 나오죠. 뭐 2kg 36,000원, 2kg 36,500원, 뭐 이 정도 2kg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6,000원대라고 볼게요. 제가 너무 싸게 했네요. 김장철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한 PPT라서 지금은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평균 판매가를 보니까 한 36,000원 정도가 돼. 저는 38,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6,000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공급가는 얼마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될까를 계산할 때도 이 양식을 씁니다. 한번 볼게요. 쭉쭉쭉. 자, 판매가 36,000원을 해볼게요. 아까 36,000원 평균으로 나왔으니까 36,000원 판매가일 때 내가 공급가는 아직 이제 여기 그냥 임의로 세팅을 해둘게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식품 광고 마진 돌리면 한 400%?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마진율을 그 수익률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한 400%가대가 맞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한 3만 원? 자, 3만 원에 2kg를 3만 원에 공급을 받았다. 이 손익분기 로아스 이거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패스. 3만 원에 주면 하지 말아야 돼. 25,000원. 그래도 힘들죠. 539%. 자, 다시. 그러면 한 23,000원에 준다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긴 괜찮은 걸까? 400%대?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400%대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먼저 시장의 평균 판매가를 먼저 입력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공급가를 받아야 좋을까? 사실 뭐 공급가는 제일 저렴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긴 하죠. 근데 내가 소싱한 업체가 23,000원 이하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땡큐. 근데 23,000원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이거 판매할 때 광고 돌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광고를 돌려야 나가잖아요. 결국엔 사실 이 원가 싸움인 것 같아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또 참고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내 상품의 판매 가격과 순 마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이익을 남기는 건지 계산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손익분기 로아스를 계산해서
광고 집행 분석 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내 상품의 손익분기 로아스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광고 집행하고 광고 보고서를 분석하실 때 이게 잘 되고 있는 광고인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월 예상 판매 수량에 따른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광고비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나갔네요. 광고 효율을 높여보자 부분이에요. 자, 일단 우리 광고 돌리고 나서 뭐 봐요? 보고서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손익분기 로아스 계산했죠. 내 상품은 320%가 넘어가야 난 돈을 버는 거야. 우리 그거 계산했죠? 자, 그럼 보는 거예요. 자, 광고 리포트 들어가셔서요. 로아스 확인 키워드별 있어요. 이거 들어가시는 법 아시나요? 광고 돌리시는 분들은 지마켓에서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광고센터. 자, 여기 보시면요. 자, 파워클릭 광고를 돌렸을 때 이제 키워드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클릭 들어가신 다음 여기 리포트 항목별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키워드별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쭉 나옵니다. 키워드별로. 여기 지금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뭐 전환율이나 구매 금액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전환율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하시면 전환율이 높은 것부터 쭉 나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PPT로 가지고 온 화면이죠. 보이시면 이거는 제가 돌리고 있는 테스트 광고의 수익률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런 광고 수익률. 이거 뭐야? 일시백천만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52,323%. 이게 사실 기하학적인 광고 수익률이긴 한데 구매 수가 적긴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광고 수익률이 쭉 보입니다. 그럼 봤을 때 제가 아까 같은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키워드마다의 그 광고 수익률이에요. 행별로. 키워드마다 광고 수익률인데 아까 우리 320%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손해보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딱 1차적으로 봤을 때 320%가 넘어가지 않는 이 360과 316의 사이 요 밑에 키워드들은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자, 요 딱 그 광고 보고서만 봤을 때 손익분기 로아스 이하 우리 3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20% 이하 키워드들은요. 지마켓, 광고, 파워클릭, 일반 등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키워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키워드 제외인 거예요. 키워드 삭제를 해주시고 또는 순위를 조금 낮춰두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효율이 없는 키워드인데 굳이 상위 차지하면서 CPC 단가를 높게 먹고 있는 것들은 조금 밑으로 빼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편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는 제외하셔야 되겠죠. 그 키워드는 제외하고 돌아가게 해줘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렇게 광고 수익률이 막 좋은 키워드들이 눈에 보여요. 물론 지금 이제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구매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면 구매 수도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광고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키워드는 어떻게 하죠? 일반 등록으로 집행한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등록으로 키워드를 빼서 일반 등록으로 키워드를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그 상품 자체가 수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전환율이 좋고 광고 수익률이 괜찮아. 그러면 그 키워드와 연관된 추가 키워드들을 조금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위가 조금 뒤에 있는 건데 잘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순위를 조금 더 올려볼 것 같아요. 즉 CPC 단가를 조금 올려서 공격적으로 좀 돌려볼 것 같아요. 그 키워드는. 하이님, 보통 기간은 한 달 기준으로 조회하나요? 네, 한 달 기준으로 조회하고 주 단위, 저는 주 단위로 좀 체크를 해요. 지금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주 단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그 검색량이 없는 키워드들은 뭐 주 단위의 그 모니터링이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 단위, 한 달 단위 기준으로 저는 조회를 합니다. 간편 등록으로 진행을 했던 키워드 중에서 광고에서 특정 키워드가 굉장히 광고 수익률이 좋아? 그러면 저는 그 키워드만 쏙 뽑아서 일반 등록으로 다시 세팅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 광고 노출 지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다른 광고와는 달리 지마켓 옥션 광고에서는 여러 노출 지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고데이 때도 여러 번 라이브를 진행을 했지만 요거 한번 제가 다시 가지고 와봤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이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자, 노출 구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썼지만 한번 볼게요. 지마켓을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좋네요. 생굴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놓은 상태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오늘의 프레임 생품 PC에만 나오는 이제 광고 지면이고요. 내려가서 보시면 자, 먼저 둘러보세요 나옵니다. 그쵸? 쭉쭉쭉쭉 내려오고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나옵니다. 또 쭉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제가 몇 개인지는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세진 않을게요. 쭉 내려가 보시면 또 이 상품은 어떠세요 나와요. 여기가 다 광고 구자예요. 그렇죠? G마켓에서는 검색하면 광고 구자부터 먼저 상위에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품은 어떠세요 나오고요. 또 내려가 볼게요. 생굴 검색했는데 이렇게 가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슈퍼들 나오고요. 쭉쭉쭉쭉 스마일 배송 나오고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도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다 광고의 영역인데요. 자, 가장 상위에 나오는 한 개를 제외하고 먼저 둘러보세요가 최대 8개 나옵니다. 오늘의 상품이에요. 최대 4개까지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상품은 어떠세요? 또 AI 추천 상품이에요. 라는 모바일로 보시면 있는데 최대 8개까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집행 광고, 광고 집행하는 그 종류마다 다 노출 구자가 달라요. 보시면 파워클릭, 노출 보장, 또 다시 파워클릭 광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거 제가 또 지난 광고데이 때 정리를 했던 건데 보시면 일단 우리 그냥 지금 파워클릭만 한번 볼게요. 파워클릭 광고, 노출 보장용 광고 두 가지만 볼 건데요. 파워클릭은 CPC 과금 방식이고요. 노출 보장용은 CPP 과금 방식이에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CPC 과금 방식, 파워클릭과 노출 보장용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파워클릭 같은 경우에는 CPC 과금 방식이다. 이건 뭐예요? 클릭당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해당 키워드당 얼마. 사람들이 한 번 내 고객이 내 상품을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지불되는 것. 과금되는 거예요. 노출 보장용은 이 키워드로 24시간 동안 나는 얼마 낼게 하루 종일 노출해줘. 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는 CPP냐, CPC냐, CPP냐의 차이가 있고요. 이거 실시간 광고 운영이 가능하고 노출 지면이 선택 가능하고 노출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핫 시그널 메시지로 상품의 주목도가 상승된다. 이런 거. 예시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 이렇게 예쁜 것들 노출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시선 집중 이 상품 이렇게. 예쁘게 6만 명 이상 구매 이런 것들 노출되는 게 또 노출 보장형 광고를 집행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그널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파워클릭과 노출 보장형 지금 이 자료 필요하시면 캡처해 두셔서 나중엔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집중을 하시는데요. 자, 노출 지면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겠어요? 우리가 광고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 왜? G마켓에는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당연한 거죠. 어떤 지면이 더 효율적인가? 어떤 지면으로 내가 노출을 시켜야 매출이 더 잘 나올까? 이런 거 따져보실 거잖아요. 비용 투자 대비 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광고 목적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일단 나 노출 무조건 많이 시킬 거야. 상위에 띄울 거야. 이런 목적인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매출을 꾸준히 좀 광고를 장기적으로 해서 매출을 꾸준히 일으킬 거야라는 목적인지 그리고 내 상품의 마진에 따라서도 또 보셔야 되고요. 광고비 예산, 우리 회사의 광고비 예산이 이번 광고를 집행하면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노출 지면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CPC, CPP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죠. 그래서 파워클릭이 CPC 과금 방식, 노출 보장형이 CPP 과금 방식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예요. CPC와 CPP입니다.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오늘의 퀴즈 맞춰주시는 분께 또 광고성 임원이가 지급이 되죠. 파워클릭과 노출 보장형 광고 중 더 상위에 노출되는 구자는 어디일까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광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 하더라도 아실 거예요. 파워클릭 광고와 노출 보장형 광고 중 현아님 정답입니다. 빠르게 정답. 노출 보장이 나오시네요. 네, 현아님 맞춰주셨어요. 현아님 저희가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릴게요. 저희 링크로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릴 수 있는 정보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아님 여기다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임원이 지급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파워클릭이 더 상위에 노출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 노출 순위가 어떤 광고를 집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파워클릭이 더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노출 보장이 안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출 보장도 상단이 나오거든요. 파워클릭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파워클릭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을까? 노출 보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태영님께서 파워클릭 노출 보장용 광고 전체 운영에 대한 통합 로아스를 보고 서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각각 그 광고 집행마다 로아스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 보장용 노출 보장용 광고에 대한 그 키워드마다의 로아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두 가지의 그 노출 보장용의 로아스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은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당 노출 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집행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시기에 이걸 봅니다. 단가를 일단 비교해봐요. 내가 특정 제품을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파워클릭으로 진행을 했을 때가 조금 더 효율적일까? 노출 보장형으로 집행을 했을 때 효율적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노출 보장형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일단 보세요. 파워클릭 광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 생새우 1kg 지금 화면이 보이실까요? 확대해서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 생새우 1kg의 그 광고 수익률이 2,400%가 나오고 건당 평균 클릭 비용 여기 자세히 보시면 285원이 나옵니다. 285원이에요. 이 광고 집행했을 때 285원이에요. 파워클릭 광고로 집행했을 때입니다. 클릭당 285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 노출 보장형 광고로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어요. 대하,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 이것들을 보시면 평균 클릭 비용이 234원, 262원 이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새우를 판매하는 판매자다라고 하면 클릭당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자, 노출 보장용으로 제가 집행을 하려고 세팅을 해볼게요.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실시간 입찰 현황이 있죠. 자, 여기 위에 이게 평균 클릭 수가 얼마나 됐죠? 클릭 수가 15, 5 이렇게 돼요. 이 대하라는 키워드로 평균적으로 클릭이 한 15번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계산해보면 15 곱하기 234원 하면 3,500원이 나오죠. 3,500원이 나오는데 노출 보장형으로 진행했을 때는 하루 종일 한 3,700원 하면 그 노출 보장형 구자에 하루 종일 클릭이 10번이 일어나든 100번이 일어나든 요 금액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새우 시즌이고 막 이럴 때 클릭당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시즌 상품 같은 경우는 경쟁이 많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노출 보장형 쪽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내가 꼭 1등 아니더라도 한 3등 정도에 3,000원 내고 하루 종일 내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새우, 대하, 키워드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CPC 광고와 CPP 광고 둘 중에 어느 것을 진행을 할까, 파워클릭과 노출 보장용 중에 어떤 걸 진행을 할까라고 할 때 시즌 상품 같은 경우에는 노출 보장용 쪽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요. 미리 이제 실시간 입찰 현황을 보면서 그럼 내가 여기 1등으로 노출시킨다면 파워클릭 바로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클릭 마지막 순위와 그 노출 보장형의 첫 번째 순위가 사실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순위 하나 정도의 차이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노출 보장형으로 빼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출 보장형의 로아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 단가를 보고 비교를 같이 해본다라는 거. 그래서 CPC, 파워클릭과 노출 보장 두 개 중에 과금되는 광고비를 비교해서 보다 조금 효율적인 노출 구자를 선택하고 광고를 집행합니다. 라는 거. 그리고 CPC로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을 해요. 파워클릭이 일단 상위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진마켓 옵션 광고 하시는 분들은 파워클릭으로 일단 기본으로 집행을 해보시고 시즌 특수나 이런 것들로 좀 클릭당 과금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노출 보장에 조금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손익분기 로아스 이하로 나오는 것들은 굳이 CPC 높은 단가 줘가면서 위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뒤쪽으로 좀 노출 보장으로 한번 빼보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광고 집행 후에는 반드시 광고 수익률 확인 등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단순 광고 수익률이 아닌 내 상품 마진에 따른 로아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광고 수익률이 내 상품의 손익분기 로아스 이하인 경우에 키워드 삭제 또는 제외를 해주시거나 순위 조절이 필요하면 상품의 가격, 상세 페이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아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있겠죠. 가격이나 상세 페이지 전환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해 보시고요. 또 파워 클릭과 노출 보장 광고의 비용, 클릭당 단가, 그래서 그 클릭이 하루에 몇 번 일어났는지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보다 효율적인 노출 구자를 선택하셔서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까지였습니다. 저희 다음 주 과제도 나가야 되겠죠. 인스타, 유튜브, 틱톡 등 숏폼, 요즘 숏폼이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아마 숏폼 안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숏폼 보시죠. 그래서 이 숏폼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캡처 화면으로 저희 과제 제출란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저희 다음 주 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마케팅 데이 때 진행하는 라이브가요. 무료로 내 상품을 알리는 가장 빠른 방법. 그래서 저희가 숏폼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제를 내드린 거예요. 인스타, 유튜브, 틱톡 보시고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콘텐츠 있다면 과제 제출해 주세요. 과제 제출하신 분들 중에 제가 한 분 선정하여 또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3,000초가 남았다고 제가 지금 이제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댓글 하나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네, 파워클릭으로 해야 되는군요. 대량 등록도 효용이 있나요? 대량 등록? 저는 그 대량 등록 상품 제가 대량 등록을 진행을 해보지 않아서요. 대량 등록 하신 분들이라면 AI 매출업 광고를 먼저 돌려보시고 그중에서 조금 광고 효율이 있는 것들을 파워클릭으로 따로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조금 반응이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 AI 매출업 광고를 통해서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AI 매출업 광고비 지원도 가고 있잖아요. 광고비 지원 받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마켓도 숏클립 올리는 게 생겼나요? 아니요, 아직 없지만 제가 숏클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G마켓 옥션으로 유입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우 해피 토퍼 제장님, 12월도 알차네요. 광고 몰랐는데 오늘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한번 또 띄워드릴게요. 12월 라이브 마케팅 데이, 우리 12월이 5주가 맞죠? 그죠? 5주 맞죠? 그래서 광고 데이, 또 물류 데이, 소싱 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제가 저희 화요일마다 만나잖아요. 화요일에 24일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좀 남들 놀 때 저는 이제 라이브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간 날도 많고 또 12월 특수성 때문에 이제 막 마음이 업돼서 일하기 싫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12월 화요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찾아뵐 테니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천채님 혹시 답변이 다 되셨을까요? 대량 등록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네,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매니저님께서 혹시 안 읽은 댓글 있으시면 저한테 이렇게 시그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같이 소통하느라 네, 이렇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레오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라이브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올 테니 12월 빨간 날 있지만 또 잊지 마시고 2시에 화요일 2시에 저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